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0일 밤 11시 51분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밤 11시에 열린 심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 전 당원을 상대로 한 ARS 투표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이 부결되어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면서 김문수 후보를 내일 공식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 변경안은 찬성과 반대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되어 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되었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우리 당이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짧은 기간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향후 당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행체제로 진행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해 밤 11시 비대위를 개최했고 당원 ARS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개봉됐다면서 비대위원들은 물론 원내대표까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내일 당장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의를 밝혔다. 정치적으로 다 같이 책임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즉각 새 사무총장을 임명할 것이라면서 한덕수 후보의 지위는 이미 상실하여 평당원이 되었고 입당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동욱 대변인은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여러 번 설명했듯이 당원 뜻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서 당원 83%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그중 86%는 후보 등록 이전에 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가 압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캠프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리며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사필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ARS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아졌는데 어제 오늘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소한 차이지만은 이 결정은 아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꼼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의 뒤에는 윤석열 그리고 그 측근들이 윤석열 개인 권영세, 권성동 이들과 짜고 김문수를 밀어서 한동훈을 젖히고 그리고 김문수를 일종의 불쏘시개로 이용해가지고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는 음모로 추진되다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는 단일화하겠다고 했지만은 후보가 된 다음에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 계획이 결국 뒤죽박죽되고 여론이 악화되고 결국 당원들의 일종의 반란으로 윤석열 플랜이 뒤집어진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는 민주당도 김문수 후보 편을 들면서 한덕수 후보를 비판하는 아주 묘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 또한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도전이다. 정당 정치를 무시한 것이다. 하는 대의에 대한 어떤 합의가 전제되었으므로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잠시 접고 민주주의 수호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3자 대결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5대 3대 1쯤 됩니다. 이재명 50, 그리고 김문수 30, 이준석 1.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제 투표 일까지는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일 동안 이 구도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약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이번의 역전성을 살려서 새로운 전략을 펴고 정책을 가다듬고 하면은 좁힐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김문수 후보에게 드리워진 두 가지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았지만은 비호하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드는 입장,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는 사전 투표를 폐지하겠다든지 이런 아주 독소 조항을 빨리 정리하고 이재명을 넘어서 이재명 비판은 뭐 해야 되겠지만 그 넘어서 무슨 나라를 만들 것이냐,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어놓지 않으면은 며칠 가지 않아가지고 힘이 빠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부터 내란 세력, 친윤 세력이라는 비판에 몰려가지고 변명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윤석열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